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은 문제없다라며 안심시키고 있으나 결국 사건이 터지면 피해는 고객 개인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고액 예치를 자제해야 할 은행을 3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은행들이 망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안전할까요? 부실 위험이 지목된 은행들은 다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어 조용한 걸까요? 금융위기는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은행은 망하기 전까지 밖에서 위험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여러 징후가 있음에도 내부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수 경영진을 제외하면 깜깜이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수치와 징후를 보고 각 은행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곳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험성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PF 대출을 급격하게 늘린 새마을금고가 올해만 연체액이 9천억 원 늘었고 미분양이 많은 대구 등 지방금고의 유동성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PF 연체 관련 영상은 위 링크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설이 나오자 새마을금고는 직접 나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0.7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동성 관리와 함께 상환준비금도 13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세번이나 입장 표명을 하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바로 각 지점의 유동성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은행에선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부채나 예금에 대해 은행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유동성 비율로 측정합니다. 금융당국에선 금융사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도는 조합이 4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은 전국 1294개가 있는데 3분의 1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안한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는데 이 현상이 뱅크런으로 이어지면 유동성은 더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 PF 대출을 실행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800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8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각 지역 곳곳에서도 발생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실하게 내어준 대출이 많다면 회수 불가능 자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평균 수치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각 지역 조합 단위에서 보면 위태로운 곳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대구 등 지방에선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위기설에 휩싸인 곳은 토스뱅크입니다.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지목됐습니다. 그 시작은 선이자 상품의 출시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갑작스런 뱅크런으로 은행들이 문을 닫자 국내에서도 모바일 뱅킹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은행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토스뱅크가 예금을 넣으면 연 3.5%의 이자를 가입과 동시에 지급하는 선이자 상품을 출시하면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고객이 돈을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이자를 먼저 주는 발상에 전환을 한 것인데 이 아이디어가 단기간에 예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 거죠. 이 같은 의심은 SNS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 회자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랴부랴 토스뱅크 대표가 나서 유동성에는 문제 없다.
해프닝 같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토스뱅크 유동성 비율은 833%로 시중은행 대비 8배나 높습니다. 자산은 27조 원이나 되고 수신 잔액도 20조 원대입니다. 단기간에 고객들이 대거 인출해도 대응 능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이 약 271조 원이나 되는 은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은행을 운영했고 지급정지 전날까지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한순간에 폐업했습니다. 반면 토스뱅크는 은행을 시작한 지 3년차 되는 신생 기업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최근 발표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단기순 손실은 2,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도 출범 이후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문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40%나 된다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토스뱅크는 금융혁신을 내걸며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들인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출의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책으로 시행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됩니다. 지금은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이자도 안 갚아도 되지만 9월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이 넘었고 부실률은 깜깜이 상태입니다. 만약 9월 이후 자영업자 대출 부실률이 급등하고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이 많아진다면 토스뱅크의 위기설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축은행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특정한 은행이 위험하다기보다 업권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 원인에는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위 10개사 대출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1년간 부동산 PF 대출액이 9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연체액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4.09%로 2021년 1.63%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직 연체율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서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 PF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큽니다. 서울이나 상급지 부동산 PF는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에서 주로 실행되고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지방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의 대출을 주로 내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현재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다며 잠재적인 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내가 넣어둔 예적금이 모두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은행이 폐업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폐업 절차와 예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한 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했다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5천만 원에는 원금과 미래 받아야 할 이자도 포함됩니다. 또 은행이 폐업하면 당초 약정했던 금리보다 적은 이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금융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